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그러한 그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 도나 후가타와 넬슨 제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와인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앙겔리라고 이제 제목은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도나 푸가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나 푸가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와이너리의 이름이고요. 이 그림을 레이블을 잘 보시면 그 어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보면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뒷다리가 두 개 보이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그 초생달 같은 달의 그림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밤에 어떤 여인이 말을 타고 도망가는 그러한 그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도나 푸가타와 넬슨 제독,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그 히든 피규어가 있는데 그 여인은 레이디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나 푸가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도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나는 여인의 그 이태리 말이죠. 그래서 뭐 마돈나라든가 아니면 그 벌디의 그 오페라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은 뭐 갈대와 같다. 이게 뭐 라돈나 에 모빌레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도나는 여인인데 푸가타는 도망갔다, 뭐 떠났다 이런 뜻인데요. 그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60년대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도망자라고 하는 리차드 킴블, 그 부인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는 의사, 그 리차드 킴블이죠. 그 이야기를 다룬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해리슨 포드가 도망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도망자를 쫓는 형사가 나오는데 마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형사와 같이 끝까지 쫓아다니는 형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도망자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 그 영어 제목이 The Fugitive였습니다. Fugitive. 그 Fugitive가 바로 이 푸가타와 이 어원이 같습니다.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도망간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나 한번 그거를 살펴보면요. 살펴보기 전에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한 거는 이 도나 푸가타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그 홈페이지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도나 푸가타는 그 시칠리아의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데 거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4대째 와서 여기 그 설명 보면 1983년에 이 지금 보이는 젊은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 지아코모 랄로라고 하는 분인데, 지아코모 랄로가 부인하고 같이 그 와이너리를 도나 푸가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어서 지금 5대째, 지금 자식들 때에 이르러서 5대째까지 와이너리를 시칠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칠리아의 지금 그림도 나오는데요. 시칠리아의
이제 이 제일 왼쪽 끝은 마살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넬슨 제독이 지중해 함대를 이끌고 여기 정박했던 곳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엔텔리나 뭐 이런 혹은 에트나 이런데 도처의 와이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제독은 이 마살라에서 이제 자기네 영국 함대에 필요한 어떤 보급품하고 특별히 거기서 나오는 마살라의 와인을 거기서 많이 보급을 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도나푸가타라고 하는 여인은 실명은 마리아 카롤리나라고 하는 나폴리 왕국의 왕비였습니다. 이제 왕은 페르디난도 1세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왕비로 있었는데, 이 카롤리나의 엄마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자식들이 한 10여 명이 되는데 한 10번째쯤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롤리나 밑에는 3살 아래에 유명한 마리아 안토니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결국 루이 16세의 부인으로 가면서, 왕비로 가면서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개명을 했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카롤리나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왕가로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쉔브르궁에서 181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간에는 굉장히 기묘한 사연이 엮여 있는데요. 원래 카롤리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는 마리아 요세파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원래 이 요세파 언니가 나폴리의 왕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파가 천연두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밑에 있던 카롤리나가 나폴리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밑에 동생이었던 소위 마리아 앙뚜아네트죠.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원래 나폴리 왕자와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순서가 하나 위로 당겨지면서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카롤리나는 가장 테레지아 여제와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권력력이 있었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카롤리나가 프랑스 왕비로 갔다면 프랑스 혁명도 결과가 지금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하여튼 가설 아닌 가설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롤리나는 나폴레옹 왕국의 페르디난도 1세보다도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외교 정책에도 개입해서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자기 여동생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나니까 더욱 프랑스에 대해서 적대감이 불타올랐고, 따라서 프랑스와 적대적이었던 영국의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돼서 이제 넬슨 제독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캐롤리나의 일생을 보면, 이제 나폴리 왕국의 이제 왕비가 됐는데, 나폴레옹군이 이제 1798년에 이제 나폴리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거기 지금은 이제 주도인데요. 피신을 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왕정이 복고돼서 나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806년에 나폴레옹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나폴리를 점령하고 그 나폴리 왕국을 접수하고 새로 왕을 프랑스 자기 나폴레옹의 형인가가 이제 나폴레옹 왕 아니 나폴리의 왕으로 임명하고 이제 시칠리아까지 점령하게 되니까 결국은 시칠리아에서 도망가도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의 고향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는 비엔나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카롤리나 왕비는 그 도나 부가타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죠.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그 나폴리 왕국을 다 점령한 다음에 보니까 쓸만한 남자들은 없고 나폴리 왕국 안에는 그저 남자라고는 카롤리나 왕부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 못지않은 그 수완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넬슨 제독과 그 카롤리나 왕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히든 피겨인 해밀턴 부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이디 해밀턴은 이제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1941년에 나온 그 비비안 리, 뭐 너무 유명하죠. 1939년에 나온 유명한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정말 일약 유명해진 그런 배우죠. 워터 브리지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로렌스 올리비에와 주인공 역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넬슨 제독의 이제 해전을 다루는 영화이기도 해서 나중에 2차 대전 때 그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 장관도 하고 물론 이제 총리도 하고 하지만 해군 장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 영화를 뭐 80여 번을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아주 정말 선호했던 그러한 영화로 합니다. 비비안 리가 나온 할리우드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거기에서 너무 유명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비비안 리가 에마 하트라고 하는 사교계의 모델, 뭐 그런 어떤 약간의 기생 역할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던 사교계의 좀 그런 기생이나 모델 같은 역할을 했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 당시에 런던의 사교계에 좀 약간 귀족 집안의 좀 카사노바 같은 친구랑 애인 사이였다고 해요. 그 친구 이름이 찰스 프랜시스 그레빌이라고 하는 젊은 약간 좀 남봉꾼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뭐 이제 빚에 쪼들리고 다른 이제 상류 사회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마 하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의 이 왕국에 프랑스 대사로 있었던 자기 숙부한테 이 엠마 하트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 엠마 하트는 이제 자기하고 결혼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프랑스 대사였던 숙부 윌리엄 해밀턴과 그 집에서 살다가 결국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디 해밀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밀턴 경 집에 있는데 1798년에 이 지중해 함대를 이끌고 넬슨 제독이 나폴리 왕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리의 왕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왕이 약간 좀 무능했기도 해서 뭐 그렇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에마 해밀턴이 듣고 나서 내가 금방 만나게 해주겠다. 왜? 캐롤리나 왕비하고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나폴리의 사격에 또 꽂혔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캐롤리나 왕비를 통해서 왕을 만나고 어느 정도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그 해군의 여러 가지 정보도 이 프랑스의 적대적이었던 그 캐롤리나 왕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1798년에 프랑스 해군과의 이집트 연안에서 나일 해전에서 이 호레이시오 넬슨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종의 감사 표시하기 위해서 나폴리를 방문해서 다시 엠마 해밀턴과 만나서 열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엠마 해밀턴은 넬슨 제독의 정부처럼 돼버리죠. 그런데 이 윌리엄 해밀턴과 같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은 아니지만 70년대 말에 미국 그 시트콤 중에 스리스 컴퍼니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윌리엄 해밀턴은 이 두 사람의 그러한 그 열애 관계를 묵시적으로 넘어서 아주 공공연하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아예 그 넬슨한테 말하자면 해밀턴 부인과의 연문을 그냥 뭐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결국 그 에마 해밀턴은 어떻게 됐냐면 1803년에 해밀턴 경이 죽고, 그래서 뭐 유산도 물론 받는데요. 그 2년 후에 넬슨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넬슨도 죽고, 결국 여러 가지 그 유산도 받긴 했지만 그 낭비벽도 심하고 또 다른 가족들이 뭐 재산 싸움도 나고 해서 결국은 빚더미 속에 있다가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프랑스의 도보 해협을 건너와서 깔레에 와서 깔레에서 1815년에 아주 비참하게 불운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화 레이디 해밀턴에서 보여지는 아주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죠. 그 왼쪽이 그 넬슨 제독을 맡은 로렌스 올리비에고, 오른쪽이 바로 비비안 레이디 해밀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798년에 있었던 나일 해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사에서 보면 그 넬슨 제독이 마지막에 승리를 거뒀던 트라팔가 해전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러한 전쟁사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폴레옹이 영국이 아라비아를 지나서 인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이제 넬슨 제독의 그 영국 해군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98년에 8월에 이 넬슨 제독은 나일강 입구에 아부키르만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함대와 드디어 결전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지중해 패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이후에 결국은 대서양을 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해양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해전이 바로 나일 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배를 소개했는데, 이 배가 이제 그 나일 해전 때 그 넬슨 제독이 이제 탔던 어, 기함이죠. 그래서 이게 뱅가드호라고 하는데, HMS 뱅가드호의 모형인데, 이 배가 그 사정거리나, 그러니까 포의 사정거리나 또 운항 속도에 있어서 프랑스 함대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런던에 가면은 트라팔가 광장이 있죠. 가운데. 저기 앞에 보이는 거가 이제 내셔널 갤러리고요. 유명한 그 국립 그 미술관이고, 그 앞에 있는 이 커다란 탑이 바로 넬슨 제독의 기념탑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동상이 바로 넬슨 제독이고요. 넬슨 제독은 결국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죽으면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어디 해전이죠? 거기서 이제 유탄에 맞아서 죽은 거와 거의 마찬가지로 마지막 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도나 푸가타 와이너리의 그 어떤 식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식탁의 그 가운데 어떤 손이 들고 있는 그 와인병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와인입니다. 그 레이블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지중해식 식단으로 또 시칠리아의 이 좋은 도나 푸가타의 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불운했던 그 두 여인, 그 도나 푸가타인 이 마리아 카롤리나 왕비와 그 에마 해밀턴 부인의 불행했던 생애를 좀 생각하면서 어떤 그 와인을 마시면 좀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넬슨 제독과 함께 그 주변에 있었던 두 여인 에마 해밀턴과 캐롤리나 왕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